고 손정민 씨의 사건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이 부검 결과, 국과수의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글쎄요, 이 사안이 뭔가 가닥을 잡아간 듯 했지만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당시에 고 손정민 씨의 동석자 친구 A군이라 하겠습니다. 고 동석자 A씨의 지금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동안 정민군의 아버지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네. 저희 뉴스파이터 팀에서 그 의혹을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당일날 갑자기 이 A군이 왜 정민군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느냐입니다. 이 정민군이 그날 다른 친구와 나눴던 연락을 통해서 보면 죽은 사람이 돌아왔나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정민군의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혹으로 유추해보건데 평소에는 동석자 A씨와 고 손정민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술자리를 할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가시죠. 맞습니다. 네네. 두 번째 의혹은요. 왜 이제 아들을 정민군을 찾으러 이 A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한강공원을 찾았는데 이때 왜 정민군의 부모님에게는 연락을 안 했는지, 이게 두 번째 의혹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민군의 휴대전화와 A군의 휴대전화가 바뀌었잖아요. 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A군이 사건 당일에 신었던 운동화를 버렸다는 사실,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 A군의 휴대전화 수색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정작 휴대전화를 찾을 생각 없이 바로 바꿨다는 것이 본인은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정민군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총 이 A군이 2번의 최면 수사를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 A군이 조문을 늦게 왔는데 그마저도 부모님과 오지 않고 작은아버지와 왔다는 사실, 이 점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정민군 아버지는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건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먼저 그 동석자 A씨는 왜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했을까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다른 친구와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술을 본인과 마셔줄 친구들을 찾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손정민 군에게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냐? 너네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손정민 씨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에서 가까운 한강공원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해서 이러한 경위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새벽 3시 반에 당시에 자신의 가족에게, 동석자 A씨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 왜 그러면 손정민 씨의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요지는 A군 아버지에 따르면 새벽에 손 씨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가서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37분경 A군이 아버지와 1분 57초간 통화를 하는데 A군은 이 통화 사실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가한 A씨에게 A군의 아버지가 확인을 해보지만 손 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군 아버지 새벽에 연락드리기 죄송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으로 돌아가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찾아보아도 손 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A군의 어머니가 손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손 씨 어머니가 A군 어머니에게 이제 경찰에 신고도 마쳤으니 귀가하시라는 문자를 보내서 A군과 그 가족이 모두 귀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 번째 의혹입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왜 고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를 동석자 A씨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A씨는 그 부분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어떻게 자기가 갖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이 점퍼를 어머니가 챙기다가 집에서 이 주머니 부분이 무거우니까 휴대전화가 있었다. 이게 지금 A씨 측의 해명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
왜 신발을 버렸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신발 자체가 굉장히 낡아서 밑창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날 너무 술자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토사물까지 묻으면서 아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버리게 됐다, 어머니가. 이게 또 A씨가 오늘 내놓은 해명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는 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휴대전화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연락책을 갖고 있고자 어머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시 개통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고 손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했던 7가지 의혹 중에 5가지에 대한 입장, 해명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6번째, 박성배 변호사님, A군이, 동석자 A군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에 임한 부분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이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 일정을 고지받은 다음에 이 A군 가족이 어떻게 하면 A군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까 이 A군 작은 아버지 친구인 변호사와 상의를 하다가 이후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계속해서 보호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경찰이 A군을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때마다 A군 측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A군은 참고인 조사, 최면 조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 6회에 걸친 조사를 실시해왔고 A군의 의류, 노트북, 가방뿐만 아니라 A군 어머니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A군 아버지의 휴대폰도 모두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A군 어머니,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문을 닫을 시간에 찾아온 거, 밤늦게 조문하러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A군 측에서는 A군은 고인을 조문하기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A군 아버지하고 법무법인이 상의한 결과 조문객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조문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고 손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A군의 입장을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낱낱이 사안별로. 그렇다면 이 밖에도 손정민 씨 아버지 말고 누리꾼들이 제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은요, A 씨와 이 손정민 씨가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뭐 왜 갑자기 술을 마셨느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A 씨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정민 군이 카톡을 통해서 예전에 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술을 마시자라고 해서 당황했다. 이 부분을 보고 누리꾼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사실 A군과 손정민 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도 갔었고 해외여행도 2회 이상 갔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독서실도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것이 손정민 군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A군이 가족 친척 중에 유력 인사가 있어서 굉장히 자기가 유리한 방향을 끌고 나간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유력 인사는 일절 졸제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도 아는 사람이었고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이었고 정치계, 재계에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요. 아버지의 직업도 유력 인사의 거리와 멀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어떤 의문점, 궁금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별다르게 궁지에 몰릴 사안도 아닌데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왜 이제야 이런 해명, 입장을 내놓을까? 또 이렇게도 되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렇게 다소 늦게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A군 측에서는 오히려 유족과 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군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요.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억울하다고 이걸 해명하는 건 이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최지봉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조목조목 입장 또는 해명을 밝힌 동석자 A씨의 입장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00%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냐면 네. 결국 A군 측의 입장문을 들어보니 중요한 건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말 유력 인사가 없다면 안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러울 뿐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지금 그 동석한 A군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수사 결과를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네. 또 친한 친구가 실종됐을 때 찾으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네. 주검으로 발견된 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친구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친구인가 맞는 건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아마도 A군 측의 입장을 100% 수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까지는 글쎄요. 충격이 채 가시지 않으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응대하지 않으셨던 고 손정민 씨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최재각 기자님 어떤 내용을 밝히셨을까요? 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늦은 밤이라고 전화를 못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군과 손정민 군 같은 경우에는 친한 그 7명 무리 중에 한 그룹인데 이 중에서도 이 어머니, 그러니까 손정민 군의 어머니와 A 씨의 이 어머니와 또 다른 어떤 분, 이 3명이 특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전화를 못할 사이가 네. 아니다.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다면 전화를 저에게 100번도 하고 남을 사이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요. 더불어서 도대체 자기들끼리 한강에 30분 동안 먼저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 후에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측이 또 한 군데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전 서초경찰서장이자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인 경찰 간부가 자신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A군과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누나나 여동생이 없어서 누군가의 외삼촌이 될 수조차 없다고 해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려고만 했지만 허위사실이 확산돼 입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고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 손정민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손정민 군에 대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동석자 A군을 옹호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어제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고 손정민 군 추모 집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한강 시민공원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회는 SNS 오픈 채팅방 참여자들이 뜻을 모아서 열었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참가자들이 다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민이 부모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고 손정민 군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고요. 동석자 A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서초 경찰서까지 행진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저렇게 반포 한강공원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느 주민 특정 분들이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집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5개 집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계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구호를 제창하고 이동을 시작한다면 이때부터는 집회 시위로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200~300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는데 당시 공원 내 스피커로 한강공원 내에서도 5인 이상 거리 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는 안내 방송이 반복해서 나왔지만 거리 두기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이분들이 공원을 벗어나 인도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집회 시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 시위임을 이유로 막아섰지만 이 시민들은 고성과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서초경찰서 앞 인도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기에 이릅니다. 어제 궂은 날씨에도 저곳에 모인 분들의 그리고 지방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라오신 분들의 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우려할 대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호를 외치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배경, 권력 비리 이런 얘기들이 또는 뭐 나와요. 진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A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군이 무슨 권력이나 배경이 있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네. 거기에 관련된 무슨 내용들이 전혀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게 되면 네. 잘못된 것이 사실화되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네. A군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이제 네. 저도 이건 확실하게 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퍼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어려움 또 뭐 피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냉정하게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경찰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반응을 내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에 상당히 큰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보시는 그 현장 모임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진행된 현장 모임은 애초 출발이 온라인 모임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저분들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또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 A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동석자라고 하겠습니다. 유력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동석자의 보호 모임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등장한 겁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글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그 동석자는 본인이 학업도 중단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동석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 직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서 실족사로 이제 수사 종결을 해도 이 친구 동석자를 향한 공격이 사그라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네. 라고 이 동석자를 두둔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 글을 향한 공격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근거 없는 공격들이 과연 멈추긴 할지 우려된다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동석자 A씨를 옹호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채팅방 제목도 지금 친구 A 보호 모임이라고 하고 있네요. 친구라고 이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동석자를 옹호하는 그 모임이라는 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화방에 나온 내용 중에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그를 향한 공격에 근거가 없기에 그 근거 없는 공격들이 과연 멈추긴 할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뭔가 의혹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걸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찰 결과가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족사로 결론이 나서 사건이 종결되면 지금 이 비판하고 계시는 분들 동석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권력 비리냐 아니면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 사람을 누군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막 떠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측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조사해서 공정하게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느 한쪽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 네. 사건이 공정하게 잘 수사되는데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측의 입장 다 이해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늘 경찰청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억측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뿐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